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심각한 탄약 부족에 직면해 있다라는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보도가 심상치가 않은 것이 지금 미국이 상당히 이란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할 것처럼, 마치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언론 보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기에 진압하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군에 충분한 재고가 있다라는 거죠.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냐 하면 정보 유출자가 누구냐 이거죠. 정보 유출자. 지금 무기고가 바닥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언론들이 전부 다 관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군지 우리가 추적할 거다. 찾아내면 기소해가지고요. 장기 징역형을 구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미국은 막대한 양의 탄약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정 유형의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량의 군수품이 생산돼서 미국으로 운송되고 있다. 방위산업체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다. 이러한 반역적인 발언을 유출한 정보 유출자들은 추적되고 있다. 장기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감옥에 보내고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막 몇 년 이상 있게 할 거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주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 세계에 비축해둔 장거리 정밀 미사일의 거의 전량을 소진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해당 데이터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미 육군이 이란과의 5개월간 전쟁 기간 동안에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과 최신형 정밀 타격 미사일을 포함해 장거리 정밀 미사일 비축량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비축량 감소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향후 분쟁에 대한 군의 대비 사태, 러시아, 중국 등 적국에 대한 억지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기가 바닥에 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장거리 미사일이 안전한 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더 높은 유인 폭격 임무의 필요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군 지도부는 패트리어트와 사드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방어용 무기 재고도 이번 분쟁 기간 동안 크게 감소했다라고 경고했으나 이 전쟁부는 다른 지역의 비축분을 끌어와서 해당 지역의 재고를 계속 보충해왔다. 이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모자라니까 다른 지역 걸 갖다가 끌어다 썼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무기를 대주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달라는 대로 다 대주다가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각 전 세계에 있는 부대에 있는 무기들 갖다가 막 공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조 바이든 때는. 트럼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란 분쟁은 2월 28일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월 6일에 군수업자들을 다 모아놓고 무기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끊임없이 계속 무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한테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무한대. 미국은 무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중군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GDP의 40%가 국방비로 사용이 됐다. 미국 GDP의 40%가 국방비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GDP의 5%도 안 됩니다. 국방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만약에 미국이 맘만 먹고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 가동해가지고 미국 GDP의 30% 40%를 국방비로 써야 되겠다. 결단만 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좌파들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잘 나가면 자기네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CBS 뉴스도 비슷한 보도를 해놨는데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두 소식통을 인용을 하면서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비축해둔 장거리 정밀 미사일 재고의 거의 전부를 소진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또 CBS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의 재고 감소가 행정부 내부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합니다.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에 정밀 유도 무기가 사용되던 속도를 미국이 지속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 이게 CBS 보도의 내용입니다. 미국 관계자들은 CBS의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은 패트리어트하고 그다음에 고고도 지역 방어 미사일, 사드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드론 하나만 날려와도 요격을 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은 제조사가 보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거죠. 공장을 아무리 돌린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 무한대, 우리는 무한대의 탄약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등장하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CSIS가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요, 미국은 전쟁 발발 전에 약 2330기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7월 말 기준으로는 759기에서 827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추정치입니다.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759에서 827, 마치 숫자가 정확한 것 같지만 추정치일 뿐이다. 여기 이 추정치를 만들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현재 국방 예산,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을 집행을 하면은 돈이 나간 게 기록에 남게 되죠. 얼마가 무기 구입으로 돈이 나갔다라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얼마가 돈이 나갔으니까 그게 무기 한 대당 얼마니까 대충 무기가 몇 개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딜을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야, 예전에는 1억 원 주기로 했는데 근데 5천만 원에 하자. 지금 우리가 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주문할 테니까 5천만 원을 하자. 이러면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배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집행하는 돈 가지고 기존에 있던 무기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것이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문은 원래 선주문입니다. 무기 살 때 선주문을 하죠. 돈 먼저 갖다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아야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 무기가 제작이 되고 있는 그 과정, 이미 주문이 들어간 부분들은 지금 이런 CIS 같은 그 민간 띵크탱크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모자라다, 다 소진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 소진된 것도 아닌데. 이 보고서는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분쟁 발발 전에는 452기였는데 7월 27일 기준으로는 234기에서 278기로 감소한 것으로 역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추정한 그 감소치라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야, 이건 뭐 절반 줄어든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까? 아주 엄청나게 공습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란을 향해서. CSIS의 또 다른 분석에 보면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재고가 전쟁 중 수준으로 회복이 되려면 적어도 2029년 중반까지는 걸릴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계산에 현재 건설 중인 공장들, 그리고 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공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가 됐는지, 생산 라인이 더 늘어난 거는 있는지, 주문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됐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다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CSIS가 좀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도 CSIS 쪽에 지금 계속해서 눈길을 좀 두고 있습니다. 좀 반 트럼프 성향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서 이재명 정부한테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로비 활동을 좀 펼쳐보려고 CSIS를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거기에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백만 불 갖다 줄 테니까 이재명 정부한테 유리한 보고서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은 이런 띵크탱크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마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옳은 정보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전달을 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들도 사실 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핏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무기 비축량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나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6월 14일 CBS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언론이 유포하려는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축량은 훌륭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기가 더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해당 보도를 반박했는데요. CBS 뉴스에다가 성명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고 대통령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미군이 국민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대한 전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면서 각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다수의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탄약 부족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짜 뉴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나는 피트 헤그세스가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한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공격은 하루도 채 되지 안 되는 시간에 성과를 거두어 세계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한 작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국가를 초토화시킨 작전이다. 피트는 군 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며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정책을 폐지하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모병률을 높이는 등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 소문은 업계 최악의 언론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 컴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를 워싱턴 컴포스트라고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워싱턴 컴포스트에서 퍼뜨린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사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다. 사실 나는 그들의 가짜 보도가 반역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반역 행위다, 이것은. 가짜 뉴스는 반역 행위다.